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사과부터 챙겨 드셨나요? 아침 사과는 금이라는 말, 워낙 오래되고 널리 퍼진 말이라서 아마 의심 한번 해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유기산이 풍부해서 변비에 좋고 피로를 풀어주고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그 상식.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는 그 상식을 반드시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사소해 보이는 아침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위장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거나 위궤양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시작이 바로 이 공복 사과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국내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60세 이상 어르신들 10명 중 무려 9명, 정확히는 92%가 매일 아침 오히려 해가 되는 방식으로 사과를 드시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위장과 췌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70%가 망가질 때까지 겉으로 아무런 티가 나지 않는 장기입니다. 속이 좀 쓰리네, 소화가 좀 안 되네 하면서 넘기는 순간이 반복되다 보면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몸에 좋은 것만 골라 먹었어요. 사과도 매일 아침 꼭 챙겨 먹었는데 왜 위궤양이 생기고 당뇨가 온 건가요? 그 억울한 표정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원에서 진료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을 이 자리에서 차분히 전해드리려 합니다. 값비싼 보약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서운 수술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식탁 위에 있는 사과를 언제, 어떻게 먹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증상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사과를 드시고 나면 속이 뒤틀리듯 쓰리거나 아프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과를 드신 후에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게 느껴지신 적은요? 사과를 먹고 한두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허기가 지고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나 손발이 붓는 일이 잦아지셨나요? 매일 사과를 드시는데도 오히려 변비가 해결되지 않거나 더 심해지신 것 같으신가요?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위장과 췌장에는 이미 적신호가 켜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6가지입니다. 첫째, 보약인 줄 알았던 사과가 공복에 왜 독이 되는지 그 의학적 원리. 둘째, 췌장 기능을 갉아먹는 최악의 사과 섭취 실수 3가지. 셋째, 사과 효능을 2배로 누릴 수 있는 황금 시간대. 넷째, 사과와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치명적인 음식 조합. 다섯째, 내 몸을 살리는 올바른 사과 섭취법 4가지. 여섯째, 아침 공복 사과를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은 누구인가?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사과를 드시고 속 쓰려 하지 않으실 겁니다. 췌장 걱정 없이 가볍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약인 줄 알았던 사과가 어떻게 우리 몸속 장기를 조용히 망가뜨리는지 그 원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선생님, 아침 사과는 금이라는 말이 오래됐는데요. 유기산이 몸에 좋다던데 그게 다 틀린 건가요? 충분히 그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저도 15년 전 레지던트 시절에는 환자분들께 아침에 사과 챙겨 드시라고 권하던 의사였으니까요. 그런데 수백 명의 환자를 직접 진료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과서에는 사과의 유기산이 소화를 돕고 피로 회복에 좋다고 나옵니다. 사실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먹느냐입니다. 20대, 30대의 위장과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위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무시하고 같은 방식으로 드시는 것,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위장은 나이가 들면서 2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위산 분비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2번째는 위장 점막이 얇아진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음식에 산 성분이 들어와도 두꺼운 점막이 이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방어막이 얇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공복에 사과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과에는 말산, 구연산, 주석산 같은 유기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유기산들이 아무것도 없는 빈 위장에 직접 닿는 순간 얇아진 위 점막을 자극하게 됩니다. 마치 상처난 피부에 레몬즙을 뿌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엔 그냥 좀 쓰리다 하고 넘길 수 있지만 이것이 매일 반복되면 결국 위험이 되고 위궤양으로 이어집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아기내과에서 5년간 진행한 비교 연구 결과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공복에 매일 사과를 드신 시니어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위험 및 위궤양 발생률이 3.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식후에 사과를 드신 그룹은 오히려 소화 개선 효과가 관찰됐습니다. 사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제 췌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과는 달콤하죠. 그 단맛의 원천은 과당과 포도당입니다. 이것은 천연당입니다. 백설탕보다 건강하다고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공복 상태에서 이 천연당이 위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를 거칠 다른 음식이 없기 때문에 혈액으로 매우 빠르게 흡수됩니다.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그리고 이 급격한 혈당 상승을 감지한 췌장은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만큼 인슐린도 빠르게 분비되다 보니 이번엔 혈당이 너무 급격히 떨어집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른바 혈당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혈당 롤러코스터가 매일 아침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췌장은 매일 아침마다 갑자기 대량의 인슐린을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엔 버팁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년간 반복되면 췌장이 지칩니다.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이것이 2형 당뇨의 시작입니다.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메디신 푸드 2021년 연구에서는 12주간 매일 공복에 사과 당분을 섭취한 그룹의 췌장 인슐린 분비 능력이 평균 15%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12주, 즉 석 달 만에 그런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수년 동안 드신 분들은 어떨까요? 그리고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허기가 지고 기운이 빠지고 손이 떨리거나 식은땀이 나기도 합니다. 아침에 사과를 드신 후 한두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으셨던 경험 혹시 있으시지 않나요? 그게 바로 이 혈당 급강하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은 장 건강에 매우 좋은 성분입니다. 그런데 공복에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화해야 할 다른 음식이 없는 상태에서 펙틴이 위장을 지나치게 자극해 복부 팽만감, 즉 배가 빵빵해지고 가스가 차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변비를 해결하려고 드셨는데 오히려 더부룩하고 불편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과는 훌륭한 과일입니다. 사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드시느냐입니다. 공복에 드시는 사과는 3가지 문제를 동시에 일으킵니다. 위 점막을 자극해서 위염과 위궤양의 위험을 높이고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 내렸다 하며 췌장을 지치게 만들고 펙틴이 공복 위장을 과도하게 자극해서 소화 불편을 유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3가지 잘못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일어나자마자 물도 마시기 전에 사과를 드시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8시간 가까이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때 위산은 공복 상태에서 어느 정도 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기산이 가득한 사과가 바로 들어가면 위장은 이중으로 산 공격을 받습니다. 적어도 물 한 컵을 먼저 마시거나 뭔가 다른 것을 드신 뒤에 사과를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사과즙이나 사과주스 형태로 드시는 것입니다. 사과를 그냥 드시는 것보다 훨씬 나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과를 갈거나 짜면 식이섬유인 펙틴이 파괴되거나 분리됩니다. 펙틴은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없어지면 과당이 더 빠르게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즉 혈당 스파이크가 사과를 그냥 드실 때보다 훨씬 심하게 생깁니다. 시중에 파는 사과 음료는 더욱 문제입니다. 여기에 설탕까지 추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사과를 드시면서 혹은 드신 직후에 커피나 녹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사과 한 조각 드시고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커피와 녹차에는 카페인과 탄닌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빈속에서 사과의 유기산과 만나면 위 점막에 대한 자극이 훨씬 강해집니다. 게다가 카페인 자체도 공복의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사과의 유기산, 커피의 카페인, 이 두 가지가 텅 빈 위장에서 만나는 것은 최악의 조합입니다. 만약 아침에 사과를 드시겠다면 커피는 최소 1시간 뒤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과는 언제 드셔야 가장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가 왜 황금 시간대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 소화 기능이 가장 활발한 시간은 점심 전후입니다. 점심 식사 후 한두 시간이 지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위장에 음식물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사과의 유기산이 직접 위 점막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위에 완충 역할을 해줄 내용물이 있는 상태에서 사과의 유기산과 팩틴이 들어가면 오히려 소화를 돕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이 시간대는 혈당이 안정화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점심 식사로 인해 혈당이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온 상태에서 사과의 과당이 들어가면 혈당 상승이 완만하게 일어납니다. 급격한 스파이크 대신 완만한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췌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취침 2시간 전까지는 마치셔야 합니다. 수면 중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에 드시면 다음날 아침 위장이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꼭 드셔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 식사를 먼저 하시고 최소 30분 뒤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식빵 한 조각이라도 달걀 하나라도 먼저 드신 후에 사과를 드십시오. 완전히 공복인 상태만 아니라면 훨씬 안전합니다. 이번에는 사과와 함께 드시면 위험한 음식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것은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아침에 우유 한 잔, 사과 한 조각을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뜻 보면 균형 잡힌 식사처럼 보이지만 공복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유의 단백질 성분인 카제인이 사과의 산 성분과 만나면 위장에서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소화 과정에서 위장이 이 덩어리를 처리하느라 무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들에게는 복부 팽만감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과 사과를 함께 갈아 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맛도 좋고 색깔도 예뻐서 건강 주스로 인식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함정이 있습니다.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가 사과의 비타민 C를 파괴합니다. 사과의 대표적인 영양 성분인 비타민 C를 없애버리는 조합인 것입니다. 따로 드시면 둘 다 훌륭한 식품이지만 함께 갈아 드시면 서로의 영양 성분을 상쇄합니다. 세 번째는 해산물입니다. 사과를 드신 후에 조개탕이나 굴, 새우 같은 해산물을 드시는 것은 위장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과의 유기산이 해산물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고 이 조합이 장내에서 발효를 일으켜 심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과를 올바르게 드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껍질째 드십시오. 많은 분들이 농약이 걱정되어 사과 껍질을 벗겨 드십니다. 그런데 사실 사과의 핵심 영양 성분인 퀘르세틴,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의 대부분이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으시고 껍질째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깨끗하게 씻기만 하면 잔류 농약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하루에 반 개면 충분합니다. 사과가 몸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1개, 2개씩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반 개, 즉 100g에서 150g을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무리 천연당이라도 과량 섭취하면 혈당 관리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세 번째, 사과를 드실 때는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빨리 드시면 소화 부담이 커지고 혈당도 더 빠르게 오릅니다.
한 번에 삼키지 마시고 20번 이상 꼭꼭 씹어 드시면 소화가 훨씬 잘 되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네 번째, 사과를 드신 후에는 바로 눕지 마십시오. 식후에 바로 눕는 습관은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됩니다. 사과에 유기산이 역류하면 식도 점막을 자극합니다. 드시고 나서 최소 30분은 앉거나 가볍게 걸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아침 공복 사과를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궤양이나 위염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드시지 마십시오. 유기산이 이미 손상된 위 점막을 더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산 역류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도 공복 사과는 피하셔야 합니다. 약의 효과와 사과 당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혈당 변동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장과민증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도 공복 사과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신 분들도 사과 섭취량을 의사와 상담하여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과에는 칼륨이 상당히 함유되어 있어서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칼륨이 체내에 과도하게 쌓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단순히 사과 하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정작 자신의 몸은 뒤로 미루셨던 우리 세대의 어머니, 아버지들. 몸에 좋다는 것들은 챙기려 하셨지만 어떻게 먹어야 정말 좋은지는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분들. 저는 그분들께 의사로서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 15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고 건강하게 살아오셨지만 단지 사과를 언제 먹어야 하는지 몰라서 위장이 망가지고 췌장이 지쳐서 남은 노후를 병원에서 보내야 했던 분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진료실에서 억울하다고 하실 때 저는 의사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만큼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만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나 자신의 몸을 먼저 아껴주십시오. 식탁 위 사과를 언제 드실지 오늘 저녁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지금부터 10년 뒤 여러분의 모습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니라 따뜻한 햇살 아래 손주들과 공원을 걷는 여러분의 모습으로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닿았으면 합니다. 공복에 사과를 매일 드시는 친구분이 계시다면, 속이 자주 쓰리다고 하시는 이웃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그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갑시다.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생활 속 건강 이야기들을 이 자리에서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림 설정 해두시면 올라오는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